자유한국당이 방송 장악 저지 투쟁을 한답니다. 자기네들이 10년에 걸쳐서 방송 자체를 완전 쓰레기장 만들어놨잖아요. 네. 언론에는 권력이 개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최소한 법이 보장해주는 범위 내에서 사람만 임명해. 사람 임명하는 거야. 결이 비슷한 사람 임명할 수 있다고 치지만 거기에 개입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단적으로 기억나는 게 지금 MBC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정현이 KBS 전화해가지고 했던 그런 것들 기억나시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방송 장악 전체를 KBS, MBC, EBS 다 정표는 원래 걔네들 빨아주는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방송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로 나라를 말아간 먹었던 애들이 지금 현재 이제 방송 개혁 이야기가 나오니까 화들짝 놀래가지고 방송 장악 저지 투쟁이라는 걸 꾸렸습니다. 정권이 지금 바뀌면서 KBS하고 MBC 내부적으로 굉장히 격한 투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날마다 나와가지고 타상퇴진이라고 외치고 그중에 한 사람은 아예 대기발령 나고 지금 내부적으로 전쟁 났어요. 근데 김장겸 같은 경우는 올 초에 3년째 임기에 딱 앉혔고요. 박문진 통해가지고 앉았고 KBS 같은 경우도 지금 두 회사 사장들 다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물러나지. 그런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안 되겠다.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저는 장악되어 있는 그 장악돼서 임명된 그 수뇌부 이 사람들이 물러나면 진짜로 공영방송 될까봐 방저투 방송 장악 저지 투쟁이라는 걸 꾸몄는데 제가 볼 때 얘네들은 KBS고 뭐 SBS 관심 없어요. MBC 네 박문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밖에 더 있어요 얘들이 무슨 뭐 방송이 철학이 있고 얘네들이 무슨 국정 운영 철학이 있습니까? 오로지 사익만을 위해서 정치하는 놈들인데. 그러니까 KBS에서 지금 보면은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했는데요. 참여자가 3,292명인데 그중에 규모가 엄청나네요. 88%가 거대형 사장 사퇴해야 된다고 직원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88%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낮습니다만 비슷하죠 결이. 근데 예전에요 저희 공무원 노조가 무식한 국과장들 책상 뺀 적이 있거든요. 이거 사장 자리 책상 빼버려야 돼요 노조에서. 예, 못 앉지. 그러니까 실제로 빼야 됩니다. 이게 그러냐면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데요. 회사는요. 아니 깡패가 아니에요. 회사는 회사 사장 게 아니에요. 공용입니다. 공용. 그러니까 이게 공영 방송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임명한 공무원인데 당연히 그렇죠. 이게 KBS건 MBC건요 진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언론 장악 방지법이라는 거를 지금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예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 쪽 편들어줘 이쪽 편들어줘가 아니고 니들은 언론 역할만 해라. 권력은 개입하지 않게끔 해주겠다. 요거거든요. KBS만 해도 지금 88%면요. 전 KBS의 모든 그 조직원들이 고대형이 엄청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장이면 정말 출근하기 싫을 것 같은데. 그럼. 나 같으면 그 여론조사 봤으면은 정말로 청계천에 가서 컵밥 지고 죽는다. KBS, MBC, SBS 우리 기자 그리고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들한테 제가 되새김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작년 촛불 때 쫓겨나셨죠? 그죠? 공영방송 쫓겨났습니다. JTBC밖에 못했습니다. 맞아요. 그걸 기억하세요. 당신들 언론고시 합격해가지고 의시되고 KBS, MBC, SBS 배지 달고 다니는 거 이제 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회적 역할을 해야 돼요. 바로 썩은 부패한 낙하산 인사들을 축출해내야 돼요. 자체적으로. 그리고 자체적으로 개혁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아까 우리 권 PD가 얘기한 누구도 개입을 못하게 만들어놔야 돼. 스스로가. 근데 지금 이 방송 장악 저지 투쟁 위원회 여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소속 의원들이 되게 웃겨요. 조선일보 출신의 강효상 의원, 심재철 국회 부의장, 그리고 박대출. 아직도 재철이는 국회의원인가? 그리고 심지어 강효상이 그 조선일보 강효상이 위원장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 민경호까지. 꼭 갔다 내가 민경욱 때문에. 그때 그 미래창조가 2차관 김용수 방통위원회 상임위원을 갖다 놨잖아요. 그거 알바끼는 걸 뺐잖아. 문재인 대통령의 몫이었다고요, 그 자리가. 그 황교안 임명해버린 거야. 그걸 차관으로 갖다 놨더니 그것도 이따 문제 삼았고요. 다음에 민주당의 홍익표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 MBC 사장, 박문진 이사장 사퇴해라 이렇게 어떤 발언을 한 것이고요. 이 두 가지 정도를 문제 삼아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방송 장악하려고 한다. 화들짝 놀래가지고 조선일보 출신 강효상이를 위원장으로 한 아까 말한 그 심재철, 박대출, 민경욱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방송 장악 저지 투쟁위원회라는 걸 꾸미고 있다고 하니까. 정작 김용수는 화를 안 내고 있네요. 아니 김용수는 이제 문재인 사람 된 거예요? 완전 만족하고 있을 것 같아요.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이 와서 그런지 이 방송의 폐악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제 과거로 치부하고 있는데 우리 방송도 거의 2년 동안 1등만 했던 이유가 이 새끼들이 망가져서 그런 거 아니야, 솔직히? 난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권 PD 생각은 다를 수 있으나 전문가니까. 근데 이 공영방송이 제대로 했으면요. 우리가 2년간 1등 못 했어요.
그 세월호 전국에서. 한국이 가장 빠른 속도로 팟캐스트가 성장을 했죠. 그렇죠. 바로 덕분에. 이 새끼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땐 이게 국민들은 지금 90% 힘을 몰아준 이유는요. 최대한 재벌개혁, 언론개혁,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코미디가 있습니다. 방송 장악 저지 투쟁위원회라는 거 꾸렸다 그랬잖아요. 얘들은 정권이 권력이 방송을 장악하는 걸 반대하는 거잖아요. 언론 장악 방지법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저기 그 현장 투쟁하면 지지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요. 아, 정말 개쓰레기 같은 새끼. 쓰레기들 얼굴도 한번 더 보고 투쟁 의지도 좀 고취시키면서. 새누리당의 정용기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90% 지지율이 정상인 사회인가 이렇게 고맙다 야 89%였는데 90%라고 이야기를 했네. 이 이야기를 왜 하는 줄 알아요? 사회가 전체주의적이고 공산주의적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이.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는 졸라 억울한 거야. 보통 그런 거잖아요. 얘네들이 그 자유한국당 부류 애들이 우리 쪽을 욕하기 위해서 북한을 갖다 끌어다 대면서 그쪽에 투표 같은 걸 하게 되면 지지율이 90% 나온다 뭐 이런 식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90% 지지율이 나오는 이유를 지들만 몰라. 그래서 지금 달린 댓글들이 다 그거잖아요. 다 니들 때문이라고. 맞아요. 네. 니들 때문. 부끄러운 니들이 줄도 몰라요. 엇보여. 부끄러운 줄도 몰라. 지금 100석이 넘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0%가 안 나와요. 여론조사마다. 7% 8% 이런다고. 오죽했으면 정의당에 지금 대표 출마한 이정미 의원이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여당을 제외하고 야당들은 의석이랑 상관없이 같은 지지율의 시대를 살고 있다. 정의당 입장에서 엄청 고무되죠 지금. 그렇지. 가성비 최고야.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100석이 넘는 정당하고요. 6석 정당의 지지율이 똑같아. 아니, 정의당 나왔으니까 얘기 좀 합시다. 아, 예. 이럴 때 좀 협치를 강하게 붙어서 지지율을 쫙 10%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제1야당 지지율을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참 좀 안타까워요. 아니에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새가 약해서 지금 잘 안 먹혀서 그렇지. 그분들 열심히 협치하고 있습니다. 아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 얘기 뭐냐면 더 강하게 하라는 겁니다. 언론 플레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론조사상으로 그럼 2대 3으로 이제 패가 갈라지게 되는 거지. 이렇게 여론조사상으로 지지율이 한 15% 나와. 그럼 제1야당인 거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 지방선거에 정의당 확 밀어준단 말이야. 특히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는요. 거의 문재인 바 수준으로 열심히 하십니다. 그렇지. 정말 정용기 같은 사람들의 이 말은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얼마나 부러울까요? 정치인들은 지금의 이 지지율이 미래에도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아마도. 그런데 얼마나 정치인들은 부럽겠어요. 이 정도 지지율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굉장히 질투심도 나겠죠. 평소에 제가 무시했는데 대통령이 되더만. 그러니까 오찬에도 참석 안 했잖아요. 건방지게. 나 그거 굉장히 상처됐어요. 이 사람이 했던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고혈압으로 돌아가시게 하려고 지금. 문 대통령이 말하면 진리요 길이고 인사를 발표하면 청산 대상도 천사표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 일부 지지층들이 정말로 행패, 테러 수준의 행동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을 하면 쇼통을 하면 소통을 쇼로 한다는 뜻이에요. 쇼통을 하면 이분들은 정말 무조건적으로 열광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 얘기를 하면 그것이 곧 진리요 길이고 본인들의 행동 강령인 것처럼 행동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분들의 비정상적인 지지에 기반해서 국가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불행이다. 사회적 독재다. 지지 세력만 보지 말고 대한민국을 이만큼 오게까지 했던 애국 세력들의 충정을 잘 헤아려주기 바란다. 90% 육박하는 지지도를 연일 보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상인 사회인가? 정치인에 대해 90% 지지도가 나온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벌써 건강하지 못한 사회의 반증이다. 그러니까 이 참 황당한 새끼인데 골 때린 새끼지. 나 진짜 내가 방송 끝나기 전에 이런 놈들 짱돌로 진짜 한번 조사버리고 싶어. 아 진짜로. 근데 그리고 가. 진짜 시원하게 한번 조사버렸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애국이란 말을 한번 보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을 지금 우리 권 PD가 읽었는데 이 새끼들의 애국과 90% 국민의 애국은 다른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애국의 범위를 공포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저기 봉제 공장에 미싱사부터 전쟁터에 나가서 적과 싸우다 죽은 자까지. 그렇지. 광범위하게 열어놨단 말이에요. 애국자라는 말을. 그러면 지금 이 새끼는 90%의 시민이 이게 지금 나 진짜 열났네. 지금 제가 우리 방송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감성사회라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마담님 얘기했잖아요. 마차님 얘기했듯이
지금은 팩트에 틀리질 않아요. 이게 스마트폰의 사용자가 70%에 입박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금방 거짓말이 뽀록 나요. 그래서 대통령이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다음 선동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은 국민의 90% 마음을 얻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하물며 노동계까지 저의 마음까지 사갔잖아요, 지금. 노동계까지. 그죠? 이렇게까지 사람의 마음을 사갔다면 그건 곧 진리인 거 맞아. 그걸 비아냥해서 거리는 않는 거야. 다음에 이 인기가 끝나면 나도 문재인처럼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까라고 배워야 할 정치 몰입애들이 질투가 나서 맞아요. 그냥 질투. 네, 문재인만 씹는 거야. 그리고 그 문재인 씹다 못해. 그 지지자까지 씹어. 그 지지자가 국민의 90%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분들의 비정상적인 지지에 기반해서 잘하면 100% 나올 수 있는 거야. 비정상적인 지지가 아니라고요. 근데 사실 비정상적인 지지가 나온 그 시작을 생각해 보면 얘네들 때문이잖아요. 워낙에 나라를 망가뜨려 놓으니까. 비교가 되니까. 네. 금세 비교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자기들이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불과 몇 개월 전을 기억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에 포함되지 않는 자기 같은 사람들의 애국 충정도 잘 헤아려 주기 위해서 점심을 같이 하자고 했는데 안 한다고 안 했잖아요. 왔잖아. 그럼 뭐 더 어떻게 해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적폐, 청산 대상이라는 말은 전 그렇게 보거든요. 얘네들은 사실 법과 원칙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못 죽이는 거지. 옛날 같으면 다 얘들 참수당했을 일이잖아. 참수였죠. 네, 맞아. 조선시대는 다 죽였죠. 그러면 찍소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 자체가 자기들 반성을 한 번도 없었잖아, 지금까지. 사과도 없었죠, 국민한테. 맞아요. 사과도 없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남이 잘 되는 꼴은 못 본 상태로. 아, 그러고 보니까 딴 데를 하고 있는 열받네. 거예요. 이 새끼들 사과도 안 하고 당면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두 개로 찢어서 내 책임 아니다 이렇게 하고 새누리당 한 명 앉혀놓고 그 새끼들 책임이다 이렇게 떠밀고 있잖아. 이런 곰돌이. 개새끼들 진짜. 아, 진짜.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닭대가리인 건 맞고요. 넘어가시죠. 뭐 계속 하니까 또 혈압 올라오네, 씨. 아 진짜 이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6개월은 너무 하더라도 3개월이라도 좀 자식들아 예. 좀 밀어줘봐. 자유한국당이 방송 장악 저지 투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10년에 걸쳐서 방송 자체를 완전 쓰레기장 만들어놨잖아요. 네. 언론에는 권력이 개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최소한 법이 보장해주는 범위 내에서 사람만 임명해. 사람 임명하는 거야. 결이 비슷한 사람 임명할 수 있다고 치지만 거기에 개입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단적으로 기억나는 게 지금 MBC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정현이 KBS 전화해가지고 했던 그런 것들 기억나시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방송 장악 전체를 KBS, MBC, EBS 다 정부 사장 게 아니에요. 공용입니다, 공용. 그러니까 이게 공영 방송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임명한 공무원인데 당연히 그렇죠. 이게 KBS건 MBC건요 진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언론 장악 방지법이라는 거를 지금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 쪽 편들어줘 이쪽 편들어줘가 아니고 니들은 언론 역할만 해라. 권력은 개입하지 않게끔 해주겠다. 요거거든요. KBS만 해도 지금 88%면요. 전 KBS의 모든 그 조직원들이 고대영이 엄청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장이면 정말 출근하기 싫을 것 같은데. 그럼 나 같으면 하는 놈들인데. 그러니까 KBS에서 지금 보면은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했는데요. 참여자가 3,292명인데 그중에 규모가 엄청나네요. 88%가 고대영 사장 사퇴해야 된다고 직원들이 와. 얘기하고 있고요. 88%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낮습니다만 비슷하죠 결이. 근데 예전에요 저희 공무원 노조가 무식한 국과장들 책상 뺀 적이 있거든요. 이거 사장 자리 책상 빼버려야 돼요 노조에서. 예, 못 앉지. 그러니까 실제로 빼야 예. 됩니다. 이게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요. 저 깡패 회사는요, 아니 깡패가 아니에요. 회사는 회사는 원래 걔네들 빨아주는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방송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로 나라를 말아간 먹었던 애들이 지금 현재 이제 방송 개혁 이야기가 나오니까 화들짝 놀래가지고 방송 장악 저지 투쟁이라는 걸 꾸렸습니다. 정권이 지금 바뀌면서 KBS하고 MBC 내부적으로 굉장히 격한 투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날마다 나와가지고 타상 퇴진하라고 외치고 그중에 한 사람은 아예 대기 발령 나고 지금 내부적으로 전쟁 났어요. 근데 김장겸 같은 경우는 올 초에 3년째 임기에 딱 앉혔고요. 박문진 통해가지고 앉았고 KBS 같은 경우도 지금 두 회사 사장들 다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물러나지. 그런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안 되겠다.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저는 장악되어 있는 그 장악돼서 임명된 그 수뇌부 이 사람들이 물러나면 진짜로 공영방송 될까봐 방저투 방송 장악 저지 투쟁이라는 걸 꾸몄는데 제가 볼 때 얘네들은 KBS고 뭐 SBS 관심 없어요. MBC, 네, 박문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밖에 더 있어요, 얘네들이 무슨 뭐 방송이 철학이 있고 얘네들이 무슨 국정 운영 철학이 있습니까? 오로지 사익만을 위해서 정치